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헬기가 네. 좀 추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안타까운 예. 사고가 있었죠. 제가 그 민간 헬기 업체들을 좀 알아서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그동안 해봤어요. 해본 바에 의하면 기체들은 민간 특히 헬기들은 특별하게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 기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기 체계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장수를 누리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는지. 네. 근데 뭐 개인 화기들이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화기는 배제하고 그렇죠. 또 같은 무기 체계라도 서방권과 동구권이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그렇죠. 무기 체계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그 밀떡이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아, 장수만세 특집. 예. 장수말, 네. 장수말. 그래서 이름하여 장수만세 특집인데 네. 우리가 그래도 그 다종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항공 무기 체계를 네. 한 3종 네. 한번 선정해봤고, 세종.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상 무기 체계를 한 네. 3가지 네. 선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해상 무기 체계를 그렇죠. 한 가지를 선정을 육해 공군 균형을 맞춰야 네, 돼요. 한번 그러네. 해봤어요. 예. 그 해상 무기 체계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그럴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있죠. 게 네. 해상에서는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죠. 그렇죠. 그 해상에 맞는 그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그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 무기 체계는 이게 사고 한번 나면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 교체를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뭐 드물게 2차 대전 때 함정이 아직까지 현역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 뭐 기어링급 같은 정말 노인 학대들이 있었지만 2000년 기점으로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평균 30년 보거든요. 해상 무기 체계에 뭐 오버홀은 10년 주기로 하지만 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또 굉장히 새로운 발상의 그렇죠. 전투함이랄지 잠수함이 나와야만 되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 무기 체계를 또 한 종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중 그 항공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 선정한 건 정말 장수만세입니다. 정말 장수만세죠. 현재 쌩쌩하게 날아다니고 있는 B-52H 전략 폭격기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3대가 모는 예. 3대가 모는 폭격기죠. 근데 이제 흔히들 4대 그러죠. 넘어서 5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6대는 거의 보장 지금 네. 기준으로 하면. 이 기체는 51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52년에 첫 비행을 네.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양산기가 양산돼서 실제 이제 그 부대에 배치된 게 54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배치된 게 54년부터로 따지면 지금 몇 살입니까 도대체? 66살 정도. 그렇죠. 곧 이른을 바라보시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마지막으로 생산된 기체조차 59년째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롤아웃돼서 생산돼서 부대 배치된 게 62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B-50이라고 하면은 그 월남전 때 이렇게 폭격하는 모습이 이제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직도 현역이라는 얘기를 한 10년 전에 듣고 야 이거 뭐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기체의 기골은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개량이 있었지요. 그리고 많이 그랬죠. 예. 뭐 기체의 제식명도 계속 바뀐 게 상위 버전으로 생산을 해왔고요. 그래서 A형부터 B, C, D까지 갖고 F, G에서 이제 H입니다. H입니다. 이제 YZ밖에 안 남았네. 근데 H 이상은 안 갈 것 같아요. 이제 생산된 걸로 B-50의 H가 마지막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개량형이 따로 만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체 자체는 계속 개량을 하지만 이름을 따로 붙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B-50 H 블럭 이렇게 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하더라도 예. 뭐 아쉽다. 아마 한 번 더 여러 돌려야 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붙였으면 이름 뭐 블록 70, 뭐 80 이렇게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아마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근데 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형태의 폭격기잖아요. 그냥 덩치 크고 그렇죠. 예, 엔진 8개, 2개씩 8개 달려 있고. 최근에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대공망이 강화된 현대 무기 체계에서는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은
공군 중에선 최첨단이라고 하는 미군에서 이렇게 그렇죠. 오랫동안 운영한 이유는 뭐죠? 이게 또 아이러니죠. 그쵸,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52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게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원거리 무장을 투척을 하는 네. 그 임무가 중시되다 보니까 적 방공망 진입 능력은 떨어져도 대량의 무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채공 시간이라든지 이제 활동 영역이 넓기 때문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미국에서 계속 견제하고 있는 그 3대 트라이앵글, 핵 트라이앵글 네.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중무기 플랫폼으로 B-52H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구권 타격 사령부라고 이제 별도로 그 임무에 맞추어서 부대가 편성됐고 거기에 2개 비행단에 5개 비행대대 폭격 비행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생산된 거는 102대가 생산이 됐는데 지금 퇴역 내지는 부품을 이제 갈아끼기 동류 위한 전환? 그 네. 동류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75대고요. 60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현역 네. 폭격 비행대대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 15대는 주방위군의 2개 대대로 편성을 해서 거의 예비형으로 이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제 추락 사고가 나거든요. 아주 드물게. 예, 그때 이제 그 다시 대체를 하죠. 주방위군에서 현역으로 복귀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체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마 100년 찍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이라크전하고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네. 초반에 근접 항공 지원까지 했었습니다. JDM 달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하긴 뭐 저기 공중 위협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공중 아니, 그러면은 고도 몇 미터에서 작전을 펼쳐요? 뭐 거의 여객기에 가까운 수준이죠. 10,000m 넘는 고도에서 그렇습니다. 뭐 누가 무전 때려가지고 좌표 날려주면은 거기 날려줄게 폭탄 하나 딱 떨어지고 그러면 적은 적기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 막 그런 거죠 뭐. 탑재할 수 있는 톤 수가 몇 톤 정도 되나요? 30톤이 넘습니다. 36톤까지도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기록이 있는데 B1B가 그것을 깨긴 깨버렸죠. 했죠. 네. 그러나 뭐 그 큰 차이는 아니고 반대로 또 그 항속거리는 B1B가 여기 못 미칩니다. B-52H. 그렇죠. 그래서 B-52H와 B-1B는 서로 뭐 호영 호재하는 사이고 이러다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B1이 먼저 이미 확정됐습니다. 확정돼가지고 네. B-1B는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B-1B는 또 B-1B 나올 때 뭐 소개 말씀드리고요. 이래서 아주 대표적인 장수 무기 체계로 B-52H를 선정해 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은 민항기인 B-707을 베이스로 한 군용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지금도 쌩쌩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로 그 E3 센츄리 그 그렇죠. 공중 예. 조기경보 통제기가 있고요. 조인트 스타즈 네. EA-B죠. 그렇죠. BC 그러죠. 그 기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KC-135 공중급유기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그게 없고요. 제일 지금 선정한 그 것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그것들 우선으로 군용으로 이용이 됐던 그런 기체가 KC-135 지금 현재는 R형이죠. 그렇죠. R형이 예. 돼 있는데 총 803대나 생산을 오, 했고요. 많이 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기체들은 제외하고 그렇죠. KC-135R 공중급유기로만 803대나 생산했고요. 아이러니하게 민항기로는 크게 뭐 성공 물론 아니죠. 707이 민항기로는 엄청난 성공을 한 기체는 맞죠. 맞는데 이게 뭐 제트 민항기로서의 어떤 그 시대를 열긴 열었지만 그 역사가 트렌드를 뭐 이끌 역사가 좀 군용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짧고 아무래도 그 뒤로 빨리빨리 시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 군용기로서는 엄청 장수를 했죠. 이게 장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그 707이 대략 80년대 정도부터는 민간에서 퇴역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90년대, 90년대 사이에 이 퇴역한 기체들 대부분이 지금 미 공군 소유예요. 그렇죠. 퇴역할 때 예비 부품 쓴다고 엄청 다 긁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재밌는 게 그래가지고 이집트 항공의 707이 은퇴해가지고 미국 데이비스 몬산 공군기지에 왔는데 예. 손님이 타고 있더랍니다. 누구예요? 불법 입국자. 뭐야. 제가 애리조나 여행할 때 데이비드 네. 먼슨 공군기지를 방문은 못했는데 네. 데이비드 먼슨 공군기지에 대한 설명을 브리핑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B707이 대량으로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쌓여 있어요, 막. 그럼 나중에 그 개조 작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건 그래서- 아니고 부품 떼서 쓰고 아니 있는 그렇기도 하는 게 그 중남미 국가들 중에 이제 몇 개국이 KC-135를 들여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B707을 개조해서 그렇죠. 그쪽에다 이제 수출을 한 적도 그렇죠. 있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KC-135R은 굉장히 다종으로 씁니다만은 KC-135R 자체의 역사는 꽤 됩니다. 이거 거의 B-52H랑 맞먹습니다. 그렇죠. 진짜 맘먹네요. 뭐 말씀드리면 54년에 첫 비행을 했고요. 거의 2년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후 57년에 뭐 혹자들은 56년에 실전 배치하는데 정확하게는 57년에 실전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B-52H보다 불과 한 2, 3년 차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상대가- 오랜 기간이고요. 네. 슬슬 다만- 4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기체는 KC-46으로 교체가 되겠죠. 그러나 물론 워낙 많은 그 기체가 양산이 됐기 때문에 다 교체는 안 되고요. 못해도 15년은 앞으로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417대가 운영이 되고 많긴 있고요. 하다. 상당히 많은 현역 비행대대와 상당히 많은 주방위군 비행대대가 거의 200대 가까이 양쪽에서 운영을 하고 400대면은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 공군기보다 많네요. 웬만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대수를 총 보유기체로 갖고 있는 공군 자체가 얼마 없죠. 그렇죠. 전 세계를 섹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가 정도는, 그만큼 네.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 대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B707을 베이스로 한 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RC-135 계열들. 그렇죠. 뭐 리벳 조인트. 조인트랄지 그리고 컴뱃 센트랄지 이런 기체들이 있고요. 코브라볼, 예, RC-135S도 그렇고요. 뭐 요즘은 이제 운용을 안 합니다만 RC-135X도 있고요. 그 외에 뭐 NC-135T, NC-135R 뭐 많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뭐 실험기들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기체가 그렇게 사랑을 그러니까 뭐 민항기로서는 많이 팔렸지 뭐 베스트셀러 정도가 아니었는데 베스트셀러죠. 50년대 기준으로는. 네, 다만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았던 것뿐이지. 근데 군용기로서 이렇게 생명을 이어간 이유는 뭘까? 그 시기에 딱 그 기체가 필요했는 그 베이스가 필요했는데 딱 나와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계속 운용을 할 수 있을 안정성 면에서 그렇죠. 검증이 됐다. 뭐 다른 기종을 굳이 들여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50년대는 정말 냉전 시대다 보니까 그때 엄청 많이 5, 60년대 사이에 엄청 많이 사놓고 보니까 이거를 새 걸로 바꾸는 일단 시작을 그걸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그걸 바꿀 기체를 도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미 공군이 그 KC-135의 대체 기종으로 DC-10을 개조한 KC-10을 도입하려고 그랬지만 결국은 전부 대체는 실패했고 일부 대체만 성공했고요. 그래서 뭐 엔진이 하나 더 달려 있기도 하거니와 물론 뭐 급유 능력은 더 좋지만 워낙 많은 양의 그렇죠. KC-135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 대체를 그렇죠. 못했죠. 예. 근데 이런 대량의 기체도 결국 수명이 다 돼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미군 특성상 뭐 엔진을 갖다가 교체하고 이래 가면서 많은 개조 기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한계에 오는 것이 한계가- 예. 보낼 때가 된 거죠. 그렇죠. 보낼 때가 B-52H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체는 우리나라 공군도 운용을 하고 있는 기체죠. 그리고 수송기 분야의 베스트 중에 베스트셀러. 뭔지 알 것 같아요. 뭡니까? C130. 네, C-130 그렇죠. 허큘리스입니다. C-130. 저는 이게 허큘리스 헤라클레스라는 이름 때문에 잘 팔린 것 같아요. 힘이 좋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주잖아요. 네. 원래 그 미 공군에서 그 수송기 그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KC-135가 사실은 그 수송기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나왔어요. 그래서 제식화한 게 C-135B예요. 그렇죠. AB였는데 그 C-135B가 이제 좀 그 많이 생산을 않고 사그라들면서 터보팬으로 움직이는 그 운영되고 있는 허큘리스지만은 상당히 항속거리가 길어요. 길죠. 예. 심지어 B707보다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이러다 보니까 참 상당히 그 사랑을 받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현재 그 계열외가 A부터 시작해가지고 A 때는 이제 뭐 레이더가 없었지만은 B, C, D 계속 이제 나오면서 J까지 갔죠. 마지막이 이제 C130J인데 우리도 이제 그 H형과 J형을 도입했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됐냐면 2,500대 이상 생산됐습니다. 많이 만들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그 전술 수송기 분야에서는
C130보다 나은 거를 찾기가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송 능력이 더 좋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분야별로 더 우수한 것들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가성비 갑. 그러니까 뭐 특정 분야에서 앞서는 기체가 있을 수 있지만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한다면 C130을 능가하는 수송기는 없다. 그렇죠. 성능도 성능이고 운용 편의성 뭐 기타 등등 뭐 아무래도 유지 비용 등등. 아무래도 운용 대수가 많으니까 뭐 부품도 구하기 쉬울 그렇죠. 거고 뭐 운영 노하우도 얻기 쉬울 거고. 엄청나죠. 그리고 수송기도 그 수송기 나름인 게 뭐 전술 수송기가 있고 전략 수송기가 네. 있거든요. 그 전술 수송기 분야에서 그 급으로 탑이죠. 보적이죠. 탑, 그리고 독보적이죠. 처음에는 코주부잖아요. 얘가. 코주부죠. 네, 네. 그래서 좀 못생겨서 싫어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감이 좀 가더라고요. 이 기체는 그래서 계열 기체도 엄청 많습니다. 그쵸. 뭐 네. 구조 수송기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자 공격기, 전자 정보 수집기, 그 다음에 뭐 날씨를 그 파악하는 그 기상 정찰기, 뭐 헤아릴 수 없이 뭐 많습니다. 공중급유기하고 공격기까지 있으니까요. 네. 특수전기도 있고요. 스펙터죠. 네, 네. 그 AC130 네, 네. 계열의 그렇죠. 건십이라고 하는 스펙터. 화장실도 있습니다. 네. 야, 흉악한 놈들이네. 비행기에다도 포를 달아. 그래서 계열도 굉장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기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길 것 같은 기종이 뭘까요? 저는 홍 의원님 먼저. 네. 홍 편집님 먼저. 이게 참 애매한 게 음. B52하고 C130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130 계열은 앞으로 또 나올 것 같고 아하. 그죠. 네. B52는 새로는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또 한 30년 더 쓸 것 같고. 그럼 미군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미군이 쓰는 기체가 어느 게 앞설까? 어느 게 마지막까지 있을까요? 그걸 저는 알 수가 없네요. 허큘리스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인 게 가장 크고요. 앞으로 뭐 그 B52H가 뭐 30년을 더 써서 100년을 채운다 하더라도 예. 100년까지인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C130이 대체될 때는 아마 비행이 아니라 진짜 무슨 뭐 반중력 장치 같은 걸로 그쵸. 나오는 뭐가 나오든가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 정말 오래 가죠. 자 이렇게 뭐 그 우리가 그 선정을 세 기종을 네, 그냥 네.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거의 그 급의 그 그쵸. 기체들이 네. 좀 있습니다. 있죠. 뭐 러시아의 TU-95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쪽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B52H라 그러면은 그쪽에는 TU-95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날아다니니까 정말 오래 가죠. 그런 기체들이 다 음.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러 선정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선정을 아무래도 한번 우리한테 좀 해봤어요. 익숙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방송 시간의 압박도 있습니다. 역시 또 현실적인 방송 경험이 좀 늘어나시다 해주셨네요. 보니까. 네. 만약에 이 기종 중에서 음? 한국군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딱 한 기종만 뽑는다면 뭐, 어떤 기종 뽑으실 거예요? C130이죠. 근데 C130은 지원을 해줄까라기보다 이미 쓰고 있으니까요, 많이. 네. 아마 추가 도입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추가 도입이 가능한 게 사실 그 나머지 그 C130H형은 개조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 그 KSOJ라는 사업도 있죠. 그렇죠. 예. 그 전자 공격기거든요. 수집 및 공격기 사업에 4대 정도가 할당이 되는데 C130H를 개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수전기로 4대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C130H30이라고 네, 하는 동체 동체 연장형 기체가 네. 4대가 있어요. 예. 그 기체는 계속 말 그대로 써야 돼요. 정말 그러다 말로 보면 쓰죠. 현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4대 정도는 더 필요하고. 그렇죠. 제이도 지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네, 바쁘죠. 예. 그래서 들여왔으면 더 좋을 기체는 허킬스로 보고 허큘리스. 있습니다. 네. B52는 사실 저도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러면 주면 우리가 그냥- 어디다 쓸까요, 그걸? 그거를 저기 공원 만들 때 쓰면 되죠. 아. 공원, 어디- 공원, 비행 공원, 뭐 아. 전쟁 기념관에 갖다 놔도 되죠. 전쟁 기념관에 한 대 있죠. 한 대 네. 있죠. B52 D였나가 많이. D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그게- 기체를 100불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체가 또 그런 게 미국에서도 그 전시돼 있는 게 D형은 없대요. 전시용은 예. 딱 하나 있대요. 그거 갖고 오는데 그때 돈으로 10만 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가서 뭐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가서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진짜 인정. 그 기체가 뭐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에 그 8-7대가 한꺼번에 주기돼 가지고 야. 뭐 엘리펀트 웍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장면이 연출된 사진들을 보면은 와, 정말 어마무시한 이게 걸 현실 느낄 수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B52H가 이제 이륙할 때 그 매연. 검은 연기의 매연 네. 그게 이제 내뿜으면서 가는 그런 포스 예. 이건 또 유명하죠.
그 에어파워데이 때도 통과한다 소문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냥 통과해 버렸네요. 예, 안 그- 지나가고. 안 지나갔어요. 지금. 아, 네, 네, 밀리매니아 분들이 한 번쯤은 흥미를 가질 그쵸. 만한 게 네, 바로 네. 장수만세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쭉 한번 시리즈로 한번 가보고요. 다음 에피소드 네. 때 이번에는 뭐 지상무기 체계와 그쵸. 지상무기. 네. 해상무기 네.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취 바라고요.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